명제의 증명은 쳐다만 봤지 이때까지 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직접 조금 하는 연습은 해줘야 됩니다. 자, 용어를 이제 항상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수학에서.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뭐냐? 뜻을 정해놓은 거. 절대 토 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진리라고 보시면 되죠. 용어의 뜻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 이등변 사각형의 정의는 뭐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이야기하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어떤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표현한 것. 그 성질들을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정의. 모든 각이 90도다. 모든 각이 같은 사각형이다. 정리하면 대각선이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대각선의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런 거는 정의를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합동 조건에 의해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표현하다 보니까 대각선이 같을 수밖에 없네? 라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증명이 가능한 것들은 싹 다 정리.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중에서 정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나 요 세 번째 줄 보면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은 이용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뭔가를 증명을 하래. 그럼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사실이 있죠. 이거는 증명이 된 거야. 그거는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고1거 과정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은 어디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밝혀나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분을 때려. 이거는 곤란하다 이 말인 것이. 즉 앞선 상황, 미리 좀 공부했다고 앞선 상황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를 밝히겠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직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단하게 보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이제 정의,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면 저게 정의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성질 같은 거죠. 정의가 아니죠. 그러면 정리라고 보면 된다. 평행사변이에요.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정의단 말이에요. 거기에 파생되는 정리들을 보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정리에 해당된다. 성질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한 증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여기서 세세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명제의 증명은 크게 두 가지.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것과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를 토대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결론을 그냥 대놓고 이끌어내는 방법. 위에 이야기했던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 정의는 두 변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그냥 수선을 삥 내려봤어.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삼각형이 RHS 합동이래? 그렇다면 대응하는 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이라 약간 둘러가겠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간접 증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밑에 나오는 대우법. 직접 증명을 하려 하니까 좀 귀찮아.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아. 그럼 대우 명제를 가지고
뭐 아까 문제를 풀어봤듯이 대우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해서 원래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대우법. 두 번째,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것은 P이면 Q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결론 Q를 부정합니다. Q를 부정한다. Q는 안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모순이 생겼어. 그럼 이 결론을 부정할 수 있나? 결론을 부정했더니 말이 안 된대. 그 말은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뜻은 이게 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이따가 증명을 할 건데 루트 2가 무리수다. 당연하나?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무리수가 아니란 뜻은 뭐예요? 유리수라고 두보자 이 말이야. 유리수라고 두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된 거야. 그럼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뭔데?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2 때 나오는 건데 자연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자연수나 정수에 대응시킬 수 있는 어떤 수식이나 관계식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1과 2 최초의 무언가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그때 어떤 자연수 K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또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 말인 거예요. 최초의 숫자가 성립을 했어. 근데 이미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그 다음 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 그러면 1 넣을 때 성립을 했죠. 그러면 K에 1 넣으면 성립했으니까 2가 성립하겠지. 2가 성립했네? 3도 성립하겠지. 3도 성립했네? 4도 성립이 되겠지. 어떤 원리? 도미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자연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도미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넘어뜨릴 거야. 그 위에 거에서 뭔가 넘어뜨리면 그 다음 건 넘어져 이런 뜻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럼 처음 게 넘어지니까 그 다음 거 넘어지고 그 다음 계속 넘어질 거 아니야. 뒤에 계속 넘어지겠지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 요거는 수열 배우고 나면 진행을 할 것이고 고1 때는 요 녀석을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대우도 거짓. 즉 대우 명제와 기본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하므로 어떤 걸 증명해도 상관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대우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대우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된다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증명인데 연습 겁나 해야 돼.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보면 안 듭니다. 나도 대학교 가서 처음 증명을 제대로 해봤어. 이건 뭘 어떻게 해. 손도 못 대. 시작을 못 하겠어. 고등학교보다 훨씬 어려울 거 아니야. 맞죠? 입실론 해서고 이상한 소리 막 나오거든요. 처음에 못 알아듣고 했는데 그게 연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짓을 하고 있어. 연습을 해야 늡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해보자.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라 했습니다. AB가 짝수라는 가정, A 또는 B가 짝수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우를 말하면 자연수 AB에 대해서 대우, 요거 먼저 말해야 되지.
부정한 걸. 부정한 뭐예요? A와 B 모두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다. 이 말이고. 당연하죠.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홀수란, 홀수 말고 그럼 짝수란, 자연수 짝수란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울까? 인수를 이로 가진다. 조금 너무 어렵게 말을 했다. 그게 이해배수. 자, 홀짝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냥 이해배수이다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이해배수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해배수라면 2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 이해배수가 아니라면 2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2로 나눴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과 1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거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하고 공부해봤을 거 아니야.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0 또는 1이래. 그러니까 홀짝으로 나누자. 나머지가 0이란 뜻은 2 곱하기 어떤 수가 그냥 짝수란 뜻이 될 것이고 2 곱하기 어떤 수에 플러스 1 하면은 홀수란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1이 남았다는 뜻은 2로 나눴을 때 1이 남았다는 뜻은 1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빼기 1로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와 B가 홀수니까 A라는 것을 그냥 2x 더하기 1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2x 빼기 1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빼기 1. 왜 빼기 1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둘 다 1부터 표현이 돼. 요 녀석을 1부터 표현하려면 x는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 녀석이 1부터 표현이 되려면 x는 1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을 0부터 적용하자. 0 이상인 정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아니면 x를 자연수로 잡아서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건데 실제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자연수에서 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새로운 문자를 잡은 것도 괜히 0 이상인 정수라고 확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수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노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2x 빼기 1로 두면 B라는 것은 새로운 숫자니까 2y 빼기 1 이런 식으로 두고 X랑 Y라는 것은 자연수입니다. 이런 디테일함까지 싹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누가 토를 달더라도 모순이 없게끔 꼼꼼하게 다 해야 돼. 그러면 A 곱하기 B라는 것은 뭐냐? 2x 빼기 1과 2y 빼기 1을 곱한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고 전개를 해보면 4xy 빼기 2x 빼기 2y 플러스 1꼴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2를 묶을 수 있는 것만 묶으면 2xy 빼기 x 빼기 y 1은 못 묶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2의 배수 플러스 1꼴 아닙니까? 따라서 홀수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기류법.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x의 제곱이 x는 자연수라는 범위 안에서 x의 제곱이 2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다. 요걸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거 증명은 뭐냐? 대우로 쓰면 되지. 자, x는 2의 배수는 짝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홀수 이면 x제곱이 홀수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x가 뭐라 표현하면 돼? 뭐 2a 빼기 1로 두고 a는 자연수라고 두면 됩니다.
그럼 x의 제곱이라는 것은 4a의 제곱 빼기 4a 플러스 1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2의 배수 플러스 1꼴 따라서 홀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귀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자.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 그러면 증명 루트 2를 유리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리수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다. 즉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루트 2란 a분의 b꼴로서 a는 0이 될 수가 없고 a와 b는 서로소 관계인 정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유리수의 정의를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된다면 a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b라고 쓸 수가 있고 그게 성립이 되면 2a 제곱이라는 것은 b 제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제곱이라는 것이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정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b 제곱은 2의 배수다.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다.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것을 2k라고 두고 이때 k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로운 임의의 정수라고 잡으시면 b는 임의의 2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a 제곱이라는 것은 b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4k 제곱이 된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것은 2k 제곱이 된단 말인 거죠. 그래서 a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a라는 것도 2의 배수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a와 b는 서로서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둘 다 2의 배수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소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특강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 그냥 빼. 부호가 같을 때는 제곱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양수일 때는 제곱을 가지고 세제곱을 가지고 네제곱을 가지고 생각해도 되고 양수일 때는 또 비율을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비율을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대소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빼라. 뺀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앞에 게 크다는 뜻이고 0보다 작다는 뜻은 뒤에 게 크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두 수를 뺀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봐 이 말인 거야. 자, 예를 들어 자, x제곱이 클까요? x 더하기 x 빼기 1이 클까요? 누가 클까요? 빼봐라 이 말이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여기서 이걸 뺀 거 아닐까요? 그럼 이거는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x 빼기 2분의 1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최소값이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x 빼기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뭘 했냐? 그냥 뺐다 이 말이야. 뺀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고려해봐. 그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제곱에 대해서 보고를 생각해보자. 일단은 제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음이든 양이든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절대값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제곱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양과 음에 대해서는 제곱을 가지고 부호를 조사하면 누가 큰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당연히 양수가 크고 음수가 작은 건데 제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양으로 바뀌니까 이 상황을 조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수라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값이 큰 게 무조건 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거를 제곱하면 당연히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큰 겁니다. 더 커지는 건 좀 이상하고 큰 걸 제곱하면 더 큽니다. 작은 거를 제곱한 것보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곱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 루트 7이 커, 루트 8이 커. 루트 8이 크지 뭐. 그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율. 자,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면 우린 1이라 그러죠. 그럼 분자가 크면 가분수가 되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야. 분모가 크면 진분수가 되니까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 부호를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양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분수로 써봤는데 1보다 커. 그럼 당연히 분모가 큰 거지. 그러니까 A가 큰 거다. 1이야. 똑같다는 뜻이고 분모가 크다는 것은 결국 1보다 작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분모가 큰 거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